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산업. 그 뒤에는 훌륭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과학의 날 특집, 세계가 주목한 한국의 과학자, 그 세 번째 편입니다. 어린 시절 일기장에 적어뒀던 장래 희망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죠. 훗날 그는 대한민국 반도체의 혁신을 이룬 리더가 됐습니다. 세계 최초 스핀 트랜지스터를 탄생시킨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울창한 숲속에 키스트 강릉분원이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정부 출연 천연물 연구소인데요. 한반도를 대표하는 천연 고유 식물들의 표본과 추출물이 확보돼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전체 수용류랑 친화물들을 저희가 비교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물 계통이에요. 네, 맞습니다. 식물에서 뽑아낸 천연 물질로 새로운 기능성 물질을 발굴하는 연구가 한창인데요. 이 연구에 인생 2막을 걸었습니다. 저희가 미리 채집을 하고 거기에 성분 분석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 특정 화합물까지도 저희가 쉽게 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 천연물 연구에 그 기반을 저희가 확보해주고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천연물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천연물로 더 높은 도약을 꿈꾸는 장준현 박사입니다. 그는 현재 키스트 강릉분원장으로 있는데요. 장준현 박사는 대한민국에서 인정한 반도체 분야의 인재입니다. 제가 그동안 반도체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 반도체 산업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국가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저에게 2020년 과학기술 훈장, 혁신장을 수여했던 그런 훈장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 과학의 날 과학기술 훈장, 혁신장을 수여받았는데요. 차세대 반도체 원천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그날 오후 어디론가 이동하는데요. 오늘은 장거리 운전하는 날. 일주일에 몇 번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제 여기 강릉에서 업무 끝나고요. 제가 원래 연구실과 같이 공동 연구하고 있는 서울 본원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강릉에서 3시간 정도 달리면 도착하는데요. 서울 성북구에 있는 키스트 본원입니다. 그가 평생을 연구원으로 땀 흘렸던 곳이죠.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실험실로 향하는데요. 클러스터 MB실이라는 그런 장비인데요. 이게 한 18년 전에 2005년도에 저와 제 동료가 직접 설계하고 장비를 하나하나 구매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다 구축한 장비입니다. 그의 손때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반도체 증착 장비인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고 합니다. 반도체 양산에도 사용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 사용되는 거는 우리가 실리콘 웨이퍼를 쓰는데 여기는 우리가 미래 특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전자 이동도가 빠른 그러한 소위 말하는 양자 우물 구조의 고속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초고속 반도체를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인데요. 웨이퍼를 주입해서 진공 상태인 관을 따라가면서 절연체와 전도체를 이식시켜야 합니다. 초고속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선 전자가 이동하기 위한 길이 필요한데요. 그 길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때 반드시 초고속으로 이동해야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갈륨, 인듐, 규소 등 7개의 기둥에서 차례대로 얇은 웨이퍼 위에 산화물질을 분사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진공 상태로 진행이 돼야 합니다. 공기가 있으면 산화가 돼 균일하게 흡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반도체가 올라가지 않는 그냥 순수한
웨이퍼를 넣어서 이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성능의 반도체를 만든 다음에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은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은 상태, 이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초고속 반도체 성분들이 올라가서 집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감광재를 도포해 스핀 코팅이 이루어지는데요. 산화막 위에 감광재 코팅을 한 후 약한 온도로 웨이퍼를 굽습니다. 그 다음은 일정한 파장을 이용한 공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과정과 매우 흡사한데요. 파란색 빛을 쏘아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현상까지 마친 웨이퍼는 패턴이 잘 그려졌는지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 아까 지금 스핀 코팅한 감광재가 떨어져 나가면서 요 모양이 그대로 여기에 식각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 식각이 완료된 웨이퍼에 반도체의 전기적 특성을 위한 공정을 하면 됩니다. 이거 지금 포토리소 공정에서 만들어 왔으니까 요 안에 저 설계된 대로 이거 이별 리스트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지금까지의 설계가 잘 됐는지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전자현미경을 통해 패턴을 보고 이물질 검사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반도체 패턴이 인쇄돼 있는 페이퍼 위에 나노 자석을 붙이죠. 나올 수 있도록 클린룸에서 다 포토리스 공정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나노 자석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제 스핀 트랜지스터 또는 스핀 밸브 소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핀 트랜지스터. 기존의 반도체와 달리 전자 스핀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그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죠. 스핀 트랜지스터라는 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스핀 주입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스핀 전송이라든가 스핀 측정이라든가 스핀의 전기장 제어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작동이 돼야 스핀 트랜지스터를 구현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 하나하나 그 단위 기술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그것을 정복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전부 다 조합을 해가지고 스핀 트랜지스터라는 걸 만들게 되었는데요. 스핀 트랜지스터를 구현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스핀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새로운 논리 소자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거든요. 스핀 트랜지스터 개발. 장준현 박사의 연구 인생 중 가장 큰 업적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스핀 트랜지스터를 저희가 직접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만들고 여기에 나노 자석을 이용해서 스핀 분국된 전류를 반도체에 주입시킨 다음에 외부 전기장 전압을 인가해서 스핀을 업이냐 다운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저항이 실제적으로 변화하는 스핀 트랜지스터가 구동하는 실제적인 실험 결과를 보여준 최초의 연구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일렉트로닉스 가지고 여기 자석을 대봐야 여기서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요 안에다가 아까 나같이 나노 자석들을 막 집어넣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 동그란 게 전자라고 보시면 돼. 기존 반도체는 전자의 전하만을 이용해 구동됐었는데요. 스핀 트랜지스터는 스핀을 이용해 반도체 소자를 구동하는 것이 특징이죠. 특정 전하발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전자가 스핀 방향으로 회전하는데요. 이 현상을 응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기존 트랜지스터는 전압을 걸어가지고 이걸 완전히 엄청나게 많은 전자가 흘러가는 것 갖다가 막아줘야 돼. 마치 물이 흐르는데 댐을 크게 쌓아야지만 물이 완전히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댐을 쌓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기존 트랜지스터에서 전자가 이 한쪽에서 한쪽으로 흐를 때 한두 개가 흐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전자들이 흘러가거든요. 걔를 완전히 차단시켜주기 위해서는 많은 전압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소모되는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지만 스핀은 업에서 다운으로 이렇게 스위칭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에너지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에너지 소모, 그러니까 소비 전력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요. 스핀이란 것은 자기 정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스핀업으로 된 전자는 외부에서 전압이나 자기장을 가해주지 않는 이상은 계속 스핀업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기능하는 것과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것이 다 하나로 합치게 되거든요. 스핀 트랜지스터 개발은 사이언스지의 연구 논문이 실릴 정도로 인정받았죠. 그 외 약 150여 편의 논문이 국제과학저널에 소개됐습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세계에서 이미 주목한 과학자였습니다. 세계 3대 인명사전에 일찍이 전부 등재되는 영광을 누렸죠. 강원도 강릉.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는 꿈은 어린 시절부터 갖게 됐다고 합니다. 경포바다는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해수욕을 즐겼던 곳인데요. 강릉은 그의 추억이 묻어있는 고향입니다. 저기 보면 이 망망대에 딱 솟아나 있는 바위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까이 있는 바위를 오리바위라고 하고 저 멀리 있는 것을 심리바위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처음 생겼다고 합니다. 저기까지 거리, 길이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하나는 올 때마다 이 바다의 표정이 다릅니다. 어떤 때는 되게 파도가 없이 잔잔하고 어떤 날은 오늘과 같이 굉장히 높은 파도가 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고향인 강릉바다에서 자연스레 과학자의 꿈을 키우게 된 건데요. 세계가 주목한 과학자가 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쭉 쓰는 일기장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78년도, 95년도, 99년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낡은 일기장. 벌써 50년이 다 된 거라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시작한 날과 끝난 날이 있는데요. 1973년 1월 29일 날 이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이게 오래됐네요. 이게 좀 종이도 누래지고 시작한 날이 73년도 1월 29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소중히 간직해온 보물인데요. 잠시 시간 여행을 해봅니다. 나는 기성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그네를 타며 놀았습니다. 저녁 때 어린이 과학관을 보았는데 여러 박사들이 이상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어른이 되어서 박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때 이런 그 일기를 썼네요. 어린 시절부터 운명처럼 과학에 눈을 뜬 거네요. 일기 내용처럼 진짜 박사가 됐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쓴다고 하는데요. 실험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아이디어가 있을 때 기록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번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가 지나고 나면 다시 떠오르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요. 그래서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과학은 뭐 실험의 기록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희가 매 실험할 때마다 그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만들려면 왜, 어째서, 어떻게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서 실패다 이런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가 않습니다. 장준현 박사는 사실 실패를 수천 번 반복했던 과학자입니다. 많은 이들이 포기하고 연구실을 떠나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의 연구 결과를 일기장에 기록하며 실패를 초석으로 삼았습니다. 또 바쁜 연구원의 삶을 배려해준 가족의 희생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죠. 함께 밤을 샌 동료 과학자들 역시 인생의 값진 인연입니다. 단언컨대 저 혼자만으로는 절대 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제 학문 분야에서 성과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과 함께하고 같은 실패를 나누고 같이 동고동락을 하고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사람과 사람, 연구자와 연구자의 동료의식, 그다음에 어떤 끈끈한 우정, 뭔가를 새로 개발해 보자 하는 어떤 진취적인 연구자의 자세는 지금도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끈끈한 동료회는 연구실 밖에서도 계속되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취미 생활을 같이 즐긴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서울 온 김에 예전에 같이 치던 동료들하고 만나서 즐겁게 한바탕 테니스 하려고 왔습니다. 연구하느라 잠을 제때 못 자도 꼭 이른 아침에 테니스는 쳤다는데요. 쉴 법도 한데 잠을 이겨내며 테니스를 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연구만 놓고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꾸준하게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남보다 더 경쟁력도 생기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제 그 체력 건강 관리와 더불어서 제가 연구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쉬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전부 연구와 연결짓는데요. 뜻을 같이 하는 동료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밥을 먹을 때도 대화 주제는 한결같습니다. 체력이 과학력 아니야? 그렇죠. 난 진짜 그렇게 믿고 있거든. 과학과 운동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연관을 시켜주면 그것도 재밌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는 2015년 그가 연구원들을 꾸려 만든 팀입니다. 몇 년 전에는 또 다른 연구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존의 스핀 트랜지스터의 한계를 한 단계 극복한 건데요. 다기능 스핀 논리 소자입니다. 일명 카멜레온 프로세서라고 불립니다. 영상과 음악, 인터넷, 정보 저장 등 각각의 소자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한 개의 칩에 다양한 기능이 가능해진 겁니다. 또 크기와 소비 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스핀 소자를 이용해서 만들 경우에는 굉장히 초저전력에서도 작동이 가능하고요. 또 기존에 구현하지 못했던 비이발성 메모리와 논리 소자가 하나에 집적돼 가지고 프로세스인 메모리에는 새로운 형태의 논리 소자 또는 그 메모리 소자가 결합된 그런 소자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6, 7년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이 당시에 반도체의 원천 기술을 선도한다는 포부로 만들어진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 키스트 반도체 연구자들이 모인 대한민국 반도체 어벤져스 팀입니다. 또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박사님들을 같이 이제 모집하고 또 외부의 교수님들과 끊임없이 지금 좀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좀 그 키스트의 자체 어떤 이 분야의 생태계를 좀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하는 초창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얘기들을 초반에 충분하게 서로 이렇게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만의 독자적인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막 생각하거든요. 인공지능 반도체나 양자 컴퓨팅 같은 통신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모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죠. 점점 우리의 두 키워드인 인공지능, 양자 쪽으로 우리 차세대 반도체 연구인이 좀 온라인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야 우리가 한 7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그런 어떤 형태의 공동 연구, 협업 연구를 통해서 보다 더 차원이 높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반도체 혁명가였던 그는 이제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스마트팜 센터 안에 있는 토마토 재배지입니다. 반도체 실험실이 아닌 빨갛게 익은 토마토 밭이라니 약간 어색한데요. 그는 식물의 천연 물질을 연구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식물이 자연스럽게 분비하고 있는 천연물 성분 중에서 사람 몸에 좋은 걸 우리가 추출하고 발견해서 건강 증진, 그다음에 기대 수명 연장, 이런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물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성하는 화합물인데요. 합성 화합물에 비해 부작용이 적습니다. 약효가 뛰어난 천연물 성분을 찾아 식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천연물 기술을 이용해서 인류를 괴롭히는 암 중에 마지막 암, 췌장암이 왜 아직까지도 극복되지 않는가 하는 거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의를 하게 됐고요.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천연물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담대한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강릉 천연물 연구소는 천연물질로 인류의 건강을 위해 연구하는 곳입니다. 천연물 항체 연구소인데요. 천연물질로 췌장암을 극복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췌장암 환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증세가 근육세포인데요. 약 1,500종의 천연물질로 근육세포의 양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췌장암의 다른 인자들, 이제 전신 면역이나 종양 면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다른 어프로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후보군과 이 화합물들을 또 이제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이제 봄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췌장암의 전반적인 면역 개선, 그다음에 악액질 개선 이것들을 이제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항암 치료제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과제는 시작이 됐는데요. 그랜드 챌린지는 저희가 다음 달에 원에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저희가 통과를 했고요. 이제 한 달 뒤에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그랜드 챌린지 연구과제라는 타이틀을 달고 앞으로 한 6년간 위대한 도전에 나서게 되겠습니다. 천연물 내에는 다양한 성분이 있는데요. 천연물 성분의 화학식 구조를 밝히는 장비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으로 치면 MRI 장비 같은 건데요. 천연물의 구조를 파악하면 합성이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합성이 가능하면 대량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죠. 수소 원자 핵의 다양한 스펙트럼, 픽을 우리가 3차원 모델링으로 화학식이 탄소하고 수소하고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구조로 해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뛰어든 이상 앞으로 공부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도전은 그가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한 20년 전부터 도전적인 연구를 해왔고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또 연구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연구 방법론적인 그것은 뭐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저만의 노하우를 제가 강릉군원에 좀 이렇게 주입을 시켜서 좀 더 이분들이 도전적인 연구, 그다음에 수월성 있는 연구, 그다음에 좀 더 임팩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도전. 대한민국의 반도체 리더는 또 다른 꿈을 꾸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의 놀라운 연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 기술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고 또 자문해주고 해서 그동안 저희 연구를 뒷받침해주는 국민의 세금, 공공 부문의 지원을 꼭 다시 우리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꼭 우리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날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걸 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반도체 기술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 연구 분야입니다. 세계 최초 스핀 트랜지스터 소자를 개발하고 차세대 반도체 원천 기술을 선도한 반도체 혁명가, 반도체 기술 혁신으로 국익에 기여한 장준연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K-사이언티스트 제작진 일동, 너무나 소중한 감사패 깊이 잘 간직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하라는 의미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미지 세계,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 세계를 찾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의적인 문제라는 것은 남들이 해놓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고 암흑 속에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동안 갖고 있는 경력과 그다음에 그 지식으로 왜 그럴까 하는 그 원리를 찾는 것이 바로 과학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